네,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뭐 좀 올라가려면 좀 AI 관련한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리는 이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죠. 엔비디아의 GTC 2024 관심을 모으는데요. 현대차증권 노은창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GTC 2024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다음 주 네. 그 장세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지난해보다 2배 넘는 규모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뭐 사실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제일 큰 행사고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로서 과거에는 사실 애플의 WWDC가 제일 중요했죠. 애플의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제일 중요한 행사였다면 지금은 모든 시장의 관심이 다 엔비디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생태계 이런 거를 뭐 협력사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도 HBM3E 제품을 거기에 또 공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뭐 저희 한국 시장에도 되게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뭐 아주 출렁출렁 뭐 상당히 높은 폭으로 떨어졌다가 또 반대로 또 7% 반등하고 또 어제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도 리포트 통해서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확장될 거로 보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뭐 일단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사실은 뭐 과거에는 게이밍 GPU 회사였다가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GPU에 있어서 이제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슈퍼컴퓨터 투자에 따라서 이제 좋아지는 건 분명하고 여기에 저희가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이렇게 슈퍼칩이라고 해서 CPU까지 이제 합쳐져 있는 CPU, GPU 통합형 칩이 나오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사 그리고 일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옴니버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제 3D 생태계. 그러니까 옴니버스를 통해서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이제 반 테슬라 진영에서는 제일 중요한 회사가 이미 돼가고 있고 그래서 저 제품도 이제 CPU랑 GPU, NPU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JP 모간 컨퍼런스에서 강조했던 바이오니모, 즉 AI 기술을 신약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암젠이랑 제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생태계도 되게 확장이 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재미있는 회사가 이제 피처 AI라고 해서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봇과 함께 양대 산맥인데 거기에 또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그 회사가 최근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오픈 AI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거의 이 생성 AI의 마지막 종착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파워풀한 GPU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플랫폼 확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해 오신 이 자료를 보니까 뭐 안 하는 게 없네요. 모든 분야에 다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AI 시대로서 이제 작년까지는 그냥 우리 데이터 센터의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이 됐다면 2024년부터는 이제 디바이스 단으로 확장되는 즉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엔비디아가 빠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준비한 내용들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제품, 현재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차트 먼저 띄워주시면 엔비디아의 그 5나노 제품은 이제 게이밍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4나노 제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어쨌든 그 H200하고 그다음에 블랙엘 일단 B100이 이제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이 될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X100이라는 또 제품까지도 이제 특히 GPU 단에서는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슈퍼칩 이런 제품들도 이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TSMC의 4나노, 5나노 웨이퍼 십먼트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4나노 제품들이 이제 주로 데이터 센터 쪽인데 그쪽은 계속해서 매분기 출하량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사실은 이미 TSMC가 관련해서 이제 매출을 어쨌든 미리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차트는 안 보여지고 있네요. 차트가 여기서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자, 센터장님 리포트 통해서 작년에는 AI 반도체 생태계,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가 핵심 AI 반도체 생태계를 장악했다면 올해는 모든 영역에서 다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차트가 있는데 사실 띄워주지는 않으셔가지고 차트 준비됐나요? 차트를 보시면
왜냐하면 그게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말보다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번째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어스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제 TSMC가 100%다. 왜냐하면 삼성하고 뭐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저렇게 HBM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주로 공급을 했다면 이제 HBM의 공급처가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최근에 양산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제품들을 다 이제 패키징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제 패키징을 TSMC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올 초부터는 이제 저렇게 왼쪽에 있는 엠코 같은 오사트 기업들도 패키징 캐파를 뭐 우리나라 송도에서 구축을 해서 어쨌든 저기에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완의 스필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전자가 HBM도 만들지만 패키징 라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키징 라인이 되게 이미 뭐 진행하고 있다고 인텔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태계가 확장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저희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섯 번째 차트를 보시면 저기 보시면 저게 이제 코어스의 구조인데 저기 들어가는 GPU는 TSMC가 이제 100%다 파운드리를 합니다. 웨이퍼 파운드리를 100% 하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제품들 때문에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올라가지만 그래서 그쪽을 가격 인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HBM 그리고 전체적인 저 토탈 저렇게 모양이 이제 코어스인데 이쪽은 작년까지는 이제 하이닉스랑 TSMC만 했다면 올해부터는 뭐 마이크론이든 그다음에 아까 코어스 같은 경우는 엠코, 삼성, 뭐 스필 이런 기업들도 이제 그쪽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병목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GPU가 너무 비싸다. 근데 그 비싼 부분을 깎을 수 있는 요인들은 결국 이제 서플라이어들이 다 변화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급도 좀 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좀 더 리드 타임이 줄어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신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없을 거예요. 블랙엘이 되든 내년에 나올 뭐 X100이 되든 그런 건 없을 거지만 다만 뭐 H100 같은 제품들은 이제 레거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저렇게 공급 캐파가 이제 좀 늘면서 다변화가 되면 그것만큼 이제 단가 인하를 좀 해줄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 초에 엔비디아가 이제 2022년 말에 나왔던 게이밍용 GPU인 RTX 4070, 4080이 이제 되게 고객들의 피드백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이제 공개했던 제품이 그거보다 성능은 많이 높였는데, 즉 RTX 4070, 4080 슈퍼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가격을 200% 깎아버렸어요. 제품 스펙은 높여주고 가격은 깎고 해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뭐 열려 있지 않는 아주 자기 가격 전략만 고집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느끼면 또 생산 여력이 되는 시점부터는 또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또 가격 인하를 해서 오히려 고객들의 불만을 또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팹리스 기업으로서 엔비디아가 가질 수 있는 또 다양한 또 협상력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전 세계 시장, GPU 시장 90% 이상을 장악한 독점 기업이면서도 또 그런 부분에선 또 밀당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양산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HBM 경쟁 갈수록 심화될 것 같은데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는 이제 H200, 작년에 이제 H100이 나왔다면 그 엔비디아가 올해는 성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H200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의 제품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칩이라고 해서 CPU, GPU 결합된 제품들 그리고 이제 블랙웰 아키텍처가 이제 산화노긴 하지만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엔비디아의 GPU 제품군이 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HBM이 또 지금 되게 공급난이 심하기 때문에 또 마이크론이 또 자세히 보시면 전체 생산 캐파의 67%가 타이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이제 대만 기업들을 많이 인수해서 이제 자기 자회사로 만들었죠. 그래서 마이크론 그 타이완 공장이랑 TSMC 공장이랑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제가 봤을 때는 패키징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제품이 좋아서 당연히 콜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양산을 하겠지만 그런 식의 협업도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미국 회사지만 실제 생산은 3분의 1을 대만에서 한다는 3분의 2가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 회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대만 기업이죠, 사실은.
자, 우리 SK 하이닉스 지난해부터 뭐 주가 많이 올랐는데 HBM 시장 경쟁력을 감안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또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HBM의 고객사가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는 클라우드 사업자 AMD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시장이 확장되는 측면에서 이제 성장은 가능하고 여전히 메모리 업황 좋고 다만 이제 작년의 저점 대비 지금 어쨌든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상승 여력은 좀 탄력은 상당히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상승 여력은 있지만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지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쨌든 좀 저점 매수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일본 쪽도 볼까요? 이 낸드 플래시는 좀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키옥시아 실적 부진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고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도 SK 하이닉스 지분을 가진 SK 하이닉스가 반대하고 근데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협력 관계는 유지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요? 어차피 베인 캐피탈이 이제 키옥시아에 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업은 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고 사실 소문이긴 하지만 키옥시아가 이제 일본에 큰 공장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장 중에 일부가 좀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대해서 서로 뭐 협력을 한다는 그런 일본발 소문도 있는데 그거는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낸드 업황은 저희가 업황에 대한 체크는 설비 투자를 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낸드 장비는 또 랩리서치랑 도쿄일렉트론 장비만 보면 되거든요. 낸드 장비가 거의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출액이 제가 보니까 랩리서치는 한 10분의 1 토막 났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투자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업황이 아무리 나빠도 생산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고 그래서 지금은 수요보다는 오히려 가격은 훨씬 더 생각보다 제품 가격은 좀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뭐 그런 디바이스에서 들어가는 스토리지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정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큰 그림에서는 이제 디바이스의 이제 생성 AI가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의 생성 AI가 접목되는 온 디바이스 AI가 확산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낸드 수요는 또 한 번 더 수요 트리거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볼까요? 이게 국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려 주주가 521만 명이라고 하는데 SK 하이닉스와 달리 이제 뭐 10만 전자, 8만 전자는 그냥 7만 전자로 아주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3분기에는 이 8단 HBM3E를 출하하면서 주가 낙폭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제가 코어스 TSMC 이제 서두에 차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삼성은 이제 엔비디아의 HBM3E가 들어가면 주가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의 의심은 아니 삼성이 1등 디램 회사인 줄 알았는데 마이크론도 뒤늦게 개발한 제품을 삼성은 왜 아직도 못 넣고 있는가에 2, 3등한테 추월당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불만과 의구심이 같이 있으니까 주가가 누르는 거고 다만 이제 AMD에 이제 어쨌든 간에 HBM3E는 지금 원활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이제 TSMC가 패키징을 다 할 때는 삼성전자가 약간은 좀 더 하여튼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사트랑 예주 캐파에서 이제 패키징을 할 때는 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그 시점에는 저도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드리긴 힘든 것 같아요. 다만 좀 빨리 공급이 돼야지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연내에 뭐 당연히 공급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기가 좀 빨라지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 많은 양이 공급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HBM 아주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은 어떨까요? 작년 4분기 파운드리 매출률이 소폭 감소해가지고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사실 흑자 전환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은 힘들 것 같고요. 적자에서 BEP 정도 수준으로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를 삼성도 뭐 작년에 뭐 평택이든 많이 했고 또 이제 텔러도 이제 보조금 받아서 아마 램프업을 하면 이게 다 감가상각비에 잡힐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HPC와 관련된 서버 관련된 고객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이제 전장만 가지고는 가동률을 많이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적자 폭이 줄거나 뭐 소폭
흑자 전환 요 정도 수준이면 아마 베스트이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요. 어쨌든 간에 뭐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메모리 쪽은 의미 있게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좀 충당금 환입이 많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이엔드 제품 믹스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DDR5도 그렇고 해서 1분기는 이제 메모리 좋아지고 여기에 갤럭시 S24가 또 전작 대비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제일 또 좋은 제품이 이제 울트라 제품인데 이게 또 전체 S24의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은 좀 나빠지겠지만 스마트폰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져서 아마 시장 예상치는 좀 상회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실적이 그 정도에 나오더라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하는 게 1분기 실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주가의 모멘텀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전망을 할 때 딱 HBM3를 엔비디아에 언제 공급하고 얼마나 공급하느냐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상반기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올해까지는 여전히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초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뭐 일각에서 이제 트렌드 포스 자료이긴 하지만 4분기부터 DDR5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일부 이제 경고하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생산 캐파를 지금 HBM 위주로 하면 이게 생산수율이 나쁘기 때문에 DDR5가 사실은 공급이 생각보다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이제 좋은데 다만 이제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좋아지는 걸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삼성 서프라이 체인이 엔비디아에 언제 공급하느냐 그 타이밍을 잘 노리는 약간은 좀 구분된 전략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고 우리 시장이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